시장 레이싱 시간입니다. 개장 전 투자클럽 전문가, 객장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그 종목군들 화면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는데요.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NC소프트 등 게임주들은 추천이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고요. 오늘은 중복 추천주가 한 종목 있었습니다. 미디어플렉스. 이 종목은 두 전문가가 같이 봤는데요. 자, 그러면 특징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 비중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60% 비중으로 집계가 됐고 코스피는 40% 비중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업종상으로도 점검을 해보죠. 업종상 본다면 제조업종 역시 제조업체들의 비중이 높고요. 유통주들도 좀 많이 보였습니다. CJ 프레시웨이 이런 종목군들이 좀 추천이 됐고요. 20% 비중입니다. 오락, 문화, 바로 게임이나 이런 쪽들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요. 15% 비중으로 나타났고 서비스 업종 10% 비중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명예전당 관심주부터 자세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구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용구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GS 인스트루먼트인데요. 자, 이 종목 보시는 그 이유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GS 인스트루는 이제 전형적인 턴어라운드 관련주로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좀 소형주이긴 합니다만 저가주이기도 하고 소형주이기도 한데 작년에 이제 그 회사가 워낙에 좀 부실했던 이제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자본 감자를 좀 이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회사의 턴어라운드를 준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작년 4분기에 대손상각 처리로 인해 가지고 이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긴 하였습니다만 그게 이제 현금이 나간 적자라기보다는 이제 장부상으로 좀 그어놓은 정도 수준으로 좀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그래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한 이후에 이제 1분기에 영업이익 20억 원 정도 수준으로 턴어라운드가 좀 이제 확인이 됐고. SK텔레콤 쪽으로 나가는 이제 중계기 매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이제 2분기에도 지속적으로 좀 연결이 돼서 1분기만큼 실적이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6월 27일자에도 SK텔레콤 중계기가 71억 원 정도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쌓여 있는 수주 잔고라든가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나올 계약건들을 대비한다면은 현재 주가는 충분히 좀 저평가 국면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적을 좀 점검을 해주셨는데 그러자면 지금 1분기 실적은 플러스로 돌아선 것 같고요. 흑자로 전환했고 연간 실적도 어떻게 턴어라운드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이 기업은 연결 기준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관계 회사가 전혀 없고요. 연결 대상 회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기준으로만 보시면 됩니다. 네, 연간 기준으로 올 한 해 전체적으로 본다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대략 이제 1분기에 20억 원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이제 증권사에 추정 자료는 없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보는 거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2분기, 3분기까지는 일단 중계기 매출이 수주 잔고가 쌓여있기 때문에 2, 3분기는 무조건적으로 좋아진다고 보셔도 되고, 4분기는 이제 향후에 3분기 정도, 2분기에서 3분기에 새롭게 나오는 그런 이제 계약건들을 좀 파악을 하면서 추이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결손권 규모도 좀 많이 좀 늘어나고 재무 구조가 썩 좋지는 않은데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까? 올해 이제 그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현금 흐름표상으로 봤을 때 작년과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 이게 장부상으로 봤을 때는 대규모 적자가 난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지만 작년은 오히려 현금 흐름 자체는 50억 원 플러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중계기라는 이 사업의 중계기 사업이라는 그 특성상 이게 매출 채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현금이 바로 이제 결제가 돼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이제 영업 활동에 따른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6억 원 정도가 났습니다만 1분기에 납품한 것들이 이제 2분기에 현금으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현금 캐시플로우도 상당히 좀 개선될 것으로 보고 부채도 어느 정도 좀 감소를 점진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좀 볼만한 시기가 됐다라는 그 말씀이시군요. 5월 이후에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좀 레벨업이 됐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실적이 좀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투자 지표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이게 지금 실적이 만약에 예상대로 제가 이제 아까 데이터상으로는 올해 순이익이 대략 60억 원 정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이제 오르기 전 대략 한 1,000원대 초반대에 놓였을 때는
올해 예상되는 실적 대비해서 대략적으로 밸류에이션적으로 봤을 때 거의 PER로 2배, 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급하게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이 통신 장비, 중계기 이런 쪽의 사업 자체는 사실상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밸류에이션 10배 이상 이렇게 평가는 절대적으로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한 7배 정도만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가의 업사이드는 충분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는 좀 박스권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살짝 21선을 좀 이탈했어요. 추가 하락 가능성은 없는 건지 기술적으로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기술적으로는 뭐 2,000원 초반까지도 일단 밀릴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주가의 기대치가 높으면은 사실상 뭐 리스크도 좀 크다 이런 이제 관점으로 본다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 업사이드가 높은 만큼 단기간에 조금 이제 밀리면서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요. 이런 종목은 사실상 안정적인 종목이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위험성이 좀 크긴 하지만 반대로 또 이제 기대치도 좀 높은 주식이라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주가상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2,000원 전후까지 2,000원 초반 요 사이에서 다소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될까요? 네, 올해 예상 순이익을 대략 60억 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은 1배 정도 산정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가총액 420억 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이제 대략적으로 대략 한 3,500원에서 4,000원 정도 이 정도 설정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 좀 짧게 보신다면은 대략 한 뭐 3,000원 초반까지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만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이제 4,000원 선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주가의 이제 기대치가 큰 만큼 이제 손절가도 조금 낮게 잡았습니다. 손절가는 1,800원 선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GS 인스트로 조용구 전문가의 관심주였습니다. 좀 높게 목표가가 제시가 됐네요. 4,000원까지 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지점의 관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대투증권 은평지점으로 가보죠. 박정현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박정현입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어제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 살펴보시는 그 이유부터 전해주시죠. 대우 인터내셔널은 보통 이제 유정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포스코 자회사 쪽으로 편입이 된 이후에 그 무역과 제조 그리고 자원 개발, 그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자원 개발 그 종합 상사입니다. 그래서 무역 부분이 절대적인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 개발 부분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을 보면은 지역별 비중으로 중국이 한 22%를 비롯해서 아시아 지역의 전체 61%를 차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첫 번째로 며칠 전에 발표가 됐던 기업 분할 및 그 매각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 국면 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사업으로 인해서 그 2015년 이후에 그 높은 이 가시성에 불과하고 그 모기업의 회사 분할 매각 가능성 보도 때문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락을 많이 했었죠. 근데 이번에 그 포스코 회장의 매각 부인설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일단락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을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두고요. 두 번째로는 미얀마 가스전 수익 증가 기대감으로 인한 그 올해 실적이 대폭적으로 호전될 전망을 말씀드리는데요. 2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그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미얀마 가스전의 그 영업이익이 예상치보다 495억 정도를 그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기타 상사 부문 실적도 기존 추정치가 437억인데요. 이것은 훨씬 넘는 호실적이 앞으로 그 기대가 된다는 점으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당 정책의 개선을 위한 배당 확대 기대가 되는데요. 얼마 전에 그 경영진 간담회에서 기존의 배당 성향의 그 비율이 25.8%대에서 30%대로 배당을 이상으로 그 끌어올릴 계획을 밝혔기 때문에 주당 배당금이 한 850억을 50원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가 그 400원대였기 때문에 2배 이상의 금액으로 지금 책정이 돼서 이 배당 성향에 대한 투자로도 괜찮지 않나 생각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역시나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포인트가 좀 될 것 같은데 지난 실적은 좀 좋지가 않았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렇다면 이 외형 확대뿐만 아니라 수익성 개선도 좀 강하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자원개발 사업의 실적을 앞으로 그 성장을 지금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인데요. 차기에도 지금 미얀마 가스전 영업이익 계획을 살펴봤을 때 2014년에 1,670억 정도에서 16년까지는 3,512억까지 이렇게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성장을 주도할 전망을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기 사업인 그 동해 대륙붕이라든지 뭐 거기 정부와의 그 생산물 분배 계약이 그것은 없는 상태고 미얀마 7강구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그 파이프라인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고호 수익성이 기대가 된다는 점이 또 생각해야 될 문제고요. 향후 미얀마의 그 광구 추가 탐사 및 그 신규 탐사 사업에 참여에 따라서 그 EP 즉 자원 개발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가 계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업의 실적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포트 효과로 주가가 좀 오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제 주가가 4% 넘는 상승세가 나왔는데요. 다만 또 음봉이 나왔어요. 윗거래가 좀 달린 음봉이 좀 나왔고 어제 갭을 동반한 그런 상승을 좀 보였기 때문에 오늘 그 갭을 또 메울 가능성을 좀 봐야 되는 건 아닐까요? 일단은 기존에 그 매물대가 많이 작용을 했었던 점인데요. 재료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아침부터 좀 급등을 해서 윗거래가 좀 많이 길고 또 갭으로 상승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이유로서는 드디어 그동안의 그 악재성을 모두 다 해소시키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주가 상승의 갭을 발생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매물이 좀 이제 나온 것으로 추리가 되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 역시 말씀하셨다시피 작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일과 여차하면은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갭을 메꾸는 그런 작업 또는 어제 그 물량들을 소화하는 그런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가는 따라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마이너스 때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좋을 거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그 판단이시네요. 예. 그렇다면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4만 원대는 또 두터운 매물대가 좀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는지 가격 전략 세워주시죠. 저는 이번에 그 주가가 어제자의 그 차트를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실적이라든지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리고 또 어제 그 매수했던 걸 보면 외국인이 30만 점 넘는 그 굉장히 많은 매수 수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포인트로 잡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4만 원대 주가가 바로 올라가기 좀 힘들겠지만 아까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갭을 메꾸는 작업 또는 눌림목을 한 이틀 정도 줄 거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주가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41,950원이 3월 3일자가 있는데 그래서 책정을 41,850원 42,000원대에 준하는 거의 가격까지는 올라가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박정현 차장의 관심주 대우 인터내셔널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종목 다시 한번 가격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점의 관심주 대우 인터내셔널부터 정리해보죠. 목표 주가는 41,85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손절 가격은 35,700원입니다. 앞서 점검해봤던 명예전당 관심주는 GS인스트루인데요. 목표 주가 4,000원, 손절 가격 1,8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열린 시장 레이싱이었습니다.